자, 이번 시간에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두이노하고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하고 연결할 때 우리가 파란색 선 있죠. USB 케이블 있죠. 그 케이블을 통해가 아두이노하고 통신을 해요. 노트북이. 지금도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통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통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두이노를 한번 보세요. 아두이노한테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우리 컴퓨터처럼 모니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실제 그런 역할, 입력과 출력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노트북이 대신합니다. 그 결과를 통신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시리얼 통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한번 해볼게요.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통신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코딩만 해주면 돼요. 시리얼 begin 해서 여기에 이제 9600 요거는 통신 속도를 나타냅니다. BPS라는 통신입니다. 비트 퍼 세컨드. 초당 9600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속도이다. 물론 이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관례상 그 9600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통신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인데요.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9600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선언만 하면 이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리얼 통신할 때 주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포트는 이 0번과 1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RX와 TX라고 되어 있습니다. RX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RX 하면 리시브라는 거죠. 리시브 하면 우리가 수신이 됩니다. 수신이 되고요. 우리 수신, 그 다음에 TX가 있죠. TX는 뭡니까? 트랜스미트가 되죠. 그래서 송신 이거는 뭐예요? 받는 거죠. 받을 숫자. 받는 거. 이거는 뭐예요? 보낼 송자. 송신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로 따지면 사람의 신체 구조로 따졌을 때 정보를 받는 부분은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듣는 부분, 귀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수단이 이제 주로 이제 입이 되죠. 입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에도 보면 우리가 송수화기라 하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송화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서 말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제가 귀로 들을 때 수화기를 통해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죠. 그래서 이제 요 RX, TX 개념입니다. 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두이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0번, 1번이 RX, TX 겸용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우리가 아두이노에 자료가 이제 입력되거나 출력될 때 요 RX, TX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요 불빛을 보면 TX가 깜빡깜빡거리면 자료가 다른 쪽으로 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RX 같으면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구나를 요 불빛을 통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리얼 통신인데요.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시리얼.begin 9600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정보를 내보내겠다. 우리가 정보를 보내겠다 하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시리얼.라이트. 우리가 라이트 합니다. 요 라이트가 있고요. 소문자로 하는 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소문자죠. 왜 색깔을 보시면 돼요. 좀 전에는 대문자니까 색깔이 검은색이었는데요. 요렇게 라이트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쓰고 싶은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면 헬로우라고 씁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헬로우를 보내는 거죠.
누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제 노트북이 누구한테? 아두이노 쪽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려고 하면 컴파일 먼저 하고요. 컴파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예, 컴파일 완료가 뜨고 나면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자, 업로드 하고 나면 우리가 결과가 어디 누구한테 전달됐다고요? 아두이노한테. 그걸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여기 요 보입니까? 여기 시리얼 모니터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면 툴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 여기 있거든요. 요거 쓰셔도 되는데 똑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를 누르면 창이 열려요. 자, 그럼 헬로우라는 게 보이죠? 누가 보낸 거예요? 노트북이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아두이노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아두이노가 찍었어요. 뭐를 찍었어요? 헬로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아두이노한테 보낸 겁니까? 아두이노가 노트북한테 보낸 걸까요? 자, 이 프로그램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사실 아두이노한테 심어져 있으니까 시리얼 라이트 해가 헬로우를 찍으라 하면 아두이노가 보낸 거죠. 아두이노가 보낸 걸 누가 여기 노트북이 읽어서 찍은 거예요. 그죠? 아두이노가 보낸 겁니다. 라이트캄 아두이노가 헬로우라는 걸 보냈고 찍은 게 누가? 노트북 쪽으로 왔는 정보를 찍은 거예요. 근데 요거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9600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9600이라고 돼 있어요. 요럴 때는 찍을 수 있어요. 속도가 안 맞으면 못 찍어요.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통신할 때 아버지하고 아들이 공을 주고받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빨리 던지면 어린 아들 못 받아내죠.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 던지기를 얼마로 던졌습니까? 9600으로 하겠다 하면 받는 쪽에서도 여기 보시면 보레이트가 9600이죠.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안 맞는 경우는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가 보낸 거냐면 아두이노가 노트북 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보내느냐면요. 줄바꿈을 해볼게요. 줄바꿈. 헬로우 다음에 역/n 하면 이제 우리가 계획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헬로우, 그 다음에 밑에 줄에다가 월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뭡니까? 헬로우 월드 이렇게 되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확신이 있으면 보세요. 이게 컴파일을 안 해도 돼요. 바로 업로드하면 어떻게 돼요? 컴파일도 하면서 업로드까지 해버려요. 한 번에 이제 두 단계를 다 해버리는 거죠. 요럴 때는 이제 뭔가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통 때는 이제 컴파일을 먼저 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 보면 어떻게 돼요? 헬로우 다음에 역/n이 이제 계획 문자라 했죠. 줄바꿔가 월드를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 볼게요. 숫자를 적는데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업로드 완료. 자, 근데 제가 역/하고 아무것도 안 적었거든요. 역/4하고 하니까 점이 나왔어요. 여기 뭐 빠졌어요? n을 넣어줘야지 되는데요. 여기에 역/가 들어가면 우리가 특수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N도 있고, 우리가 L도 있고, 뭐 A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숫자에 매칭되는 기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야 이제 줄바꿈이 되죠.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걸 만약에 다시 실행하고 싶어요. 다시 실행할 때는요,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끄고 다시 켜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아두이노에 보면요, 리셋이 있어요. 요걸 눌러보세요. 요걸 누르면, 리셋을 누르면요, 셋업 부분이 다시 실행되거든요. 보세요. 자,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1, 2, 3, 좀 전에 1, 2, 3 찍고 4, 5, 6인데, 또다시 리셋을 누르니까 여기서 1, 2, 3 찍고 줄 바꿈했죠. 또다시 리셋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지키죠. 시리얼 모니터를 다시 열어도 처음부터 이제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쵸?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숫자 1, 2, 3이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왜 문자입니까? 다운표 안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문자가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운표를 안 쓰면 이게 숫자가 되죠. 이럴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럴 때 123이 나올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123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스키 코드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이 기호가 나오죠. 아스키 코드가 나옵니다. 아스키 코드가 나옵니다. 요거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른 쪽에서 이제 아스키 코드를 좀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통신용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우리가 숫자 0일 때는 아스키 코드로 48, 1일 때는 49, 2일 때 5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차례대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 대문자 A일 때 65, 그러면 B일 때 66, 그 다음에 우리가 소문자 A는 97입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B는 98이고요. 나머지는 연속적이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놓을 만한 게요. 우리가 줄바꿈을 역/n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아스키 코드로 10. 그 다음에 리턴이 있습니다. 역/r 커서를 제일 앞으로 옮기는 부분인데요. 요게 13이 됩니다. 요 정도의 아스키 코드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가 통신을 다룰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아는 코드. 좀 전에 65라 했죠. 65는 대문자 A라 했습니다. 물론 127개의 코드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주요한 그 번호만 좀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업로드 되죠. 업로드 완료. 보세요. 대문자 A가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숫자를 적으면 숫자가 찍히는 게 아니고 아스키 코드가 찍혀요.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리얼 라이트가 아닌 이번엔 프린트 해볼게요. 우리 그동안 프린트 많이 썼는데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65를 찍어볼게요. 시리얼 프린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볼게요. 65가 나올지 아스키 코드가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65를 썼을 때는 아스키 코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숫자 65가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데요. 한번 보세요. 65가 찍힙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라이트로 숫자를 찍었을 때는 아스키 코드가 나오고 프린트로 숫자를 찍으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번호가 그대로 찍혔어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일 때 우리가 문자를 한번 찍어볼까요?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A, B, C. 그다음 줄 바꾸면 역/n 해가 D, F. 이렇게 하면 A, B, C 찍고 줄 바꿈하고 D, F.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A, B, C 다음에 D, F.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에 대해서 봤어요. 프린트와 라이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시리얼 통신에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문자 찍었고요. 문자는 그대로 찍혔죠. 그대로 문자가 찍혔고, 숫자는 어떻게 찍혔어요?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아스키요. 아스키. 이렇게 찍히죠. 숫자일 경우, 아스키가 찍히고요. 프린트일 때는요. 프린트일 때는 문자는 마찬가지로 문자가 찍혀요. 숫자는 그대로 숫자가 찍혀요. 숫자는 숫자가 찍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게 뭐냐면요. 프린트는 뭐가 있어요? 지원돼요. 줄 바꿀 때 ln을 쓸 수 있어요. 요 안에 역/n으로 줄 바꿈을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도 이제 줄 바꿈 역할을 하죠. 요 끝에 이제 제일 끝에 역/n을 붙이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ln이라는 명령어는 없죠.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시리얼 통신에서 출력을 나타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시리얼 통신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요. 요게 기초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중급이나 고급으로 갈 때 이 시리얼 통신을 잘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잘 다루게 되고요. 이 블루투스를 또 잘 다루게 되면 와이파이까지 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쉽게 요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통신에서 제가 지금은 뭡니까? 출력, 송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보내는 겁니다. 아두이노가 누구한테? 노트북에 보내니까 여기 결과가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찍혔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노트북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버리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시리얼 읽을 때는 리드 읽었는 값을 이쪽에 넣을 거예요. 왼쪽에 읽었는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자, 하나를 읽어가 여기 찍어요. 찍습니다. 찍는데 여기에 담습니다. 담고 나면 이 결과를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찍어볼 겁니다. 시리얼 이렇게가 A 값이 어떤 건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습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요게 컴파일 다 되고 업로드 다 되고 나면요. 입력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면요. 보세요. 시리얼 모니터를 여니까 여기다 입력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마이너스 1이 찍히냐면요. 얘는 읽었는데 못 읽어드리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넘어와요. 못 읽어드리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읽었는 걸 여기 찍으라 하니까 못 읽었는 거 마이너스 1이 계속 찍히는데 제가 A를 입력해볼까요? 대문자 A. 여기다 입력합니다. 65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 사람 눈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좀 천천히 하라고 딜레이를
한 100 정도 줄까요? 0.1초 정도 딜레이를 걸어주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A를 누를게요. 여기 보세요. 65. 맞습니까? 자, B를 누르면 66이 되겠죠. 보세요. 66. 차례대로 해볼까요? A, B, C 해볼까요? 제가 A, B, C 하면 65, 66, 67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엔터 쳐볼까요? 밑에 올라오죠? 그죠? 아스키 코드로 읽어드리더라. 이게 중요하죠. 요게 뭐예요? 읽어드렸는 거 A면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여기 들어와요. 그거를 여기 찍어주는데요. 0.1초의 딜레이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불편한 건 뭡니까? 계속 마이너스 1이 찍혀요. 마이너스 1이 안 찍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안 찍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리얼 if문을 씁니다. 만약 시리얼 available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은 유효한 값이 아니죠. 그래서 시리얼 available 하면 유효한 값일 때만 요 if문을 수행해라. 유효한 값일 때만 요 블럭을 수행해요. 그럴 때 우리 굳이 딜레이를 안 줘도 돼요. 얘는 뭡니까? 빨리 지나갈 일이 없죠. 마이너스 1을 다 걸러내니까. 딜레이를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제가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에서 이게 들여쓰기를 좀 해주면 가독성이 좋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 갈로는 루프, 요 갈로는 if문의 갈로. 그래서 또 탭을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가독성이 좋아요. 자,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고, 찍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 자, 여기서 이제 입력받을 때는 뭡니까? 키보드 A는 아스키 코드 숫자 값으로 들어오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해볼까요? A 하니까 65죠. 소문자 해볼까요? 소문자. 소문자 A 하니까 97이 되죠. 숫자 0을 입력해볼게요. 0은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48이죠. 그 다음 1은 49, 2는 50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리얼 통신에서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메모장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 B, C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A, B, C 입력하면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97, B 98, 그 다음에 99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 입력해 볼게요. 창을 새로 열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 닫고 새로 열고 A, B, C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하면 97, 98, 99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없느냐면 A, B, C 다음에 우리 키보드 입력할 때 어떻게 쳐요? A, B, C 뒤에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뭐예요? 엔터 치죠. 엔터를 치잖아요. 그죠? 엔터가 뭐냐면 여기서 전송키를 눌러도 엔터예요. 엔터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있어요. 엔터는 우리가 역/n과 역/r의 조합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뭡니까? 요게 엔터가 있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제일 앞으로 가죠. 역/r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n이죠. r과 n의 조합이 엔터예요. 그래서 역/r 제일 앞으로 가고 커서가 엔터 치면
역슬래시 n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엔터예요.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엔터가 생략됐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엔터를 생략했냐면 여기 보면 라인 엔코딩이 없음이니까 엔터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요. 세 줄 하면 뭐예요? 세 줄. 역슬래시 n이죠. 세 줄로 해볼게요. 이번에 세 줄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ABC 해볼게요. ABC. 세 줄에 여기서 역슬래시 r과 n이 생략된다 했죠. 라인 엔코딩이 없으면. 근데 세 줄로 하면 어떻게 나와요? 97, 98, 99. 좀 전에 아스키 코드 값 뭐라 했어요? n은 10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세 줄이 아니고요. 캐리지 리턴 하면요. 역슬래시 r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캐리지 리턴이라 하는데 요걸 넣어볼게요. 다시 A, B, C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97, 98, 99 여기에 역슬래시 r이라 했죠. 13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보스 NLCR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양쪽 다. NL은 new 라인 하면 역슬래시 n을 추가하고 O와 AND 그리고 CR 하면 캐리지 리턴을 추가해라. 요거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엔터키 처리한다 했죠? A, B, C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엔터 치잖아? 엔터에 대한 보세요. A, B, C 다음에 엔터에 대한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까지 처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엔터 값은 무시하라는 의미가 라인 엔코딩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많으니까 다시 열게요. A, B, C 치면 엔터 표기 안 되고 나왔죠. 그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서 넘어오는 값을 엔터를 포함할지, 엔터에 줄 바꿈만 포함할지, 아니면 캐리지 리턴만 포함할지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세팅하면 뭐 똑같은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뭐예요? 요 개념과 이 통신 속도를 맞춰줘야 올바르게 값이 전달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ABC라고 치니까 뭡니까?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B에 대한 거, C에 대한 거 해가 97, 98, 99. 여기서는 엔터 표기 안 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두이노가 있어요. 요 LED가 있죠? 요 L은 몇 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원래 빵판에 꽂아야 되는데요. 빵판에 안 꽂아도 얘는 13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는 13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디지털 13번. 그래서 디지털 13번에 1을 주면 얘가 불이 켜지죠. 0을 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실습을 해볼 거냐면요. 사용자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가 1 딱 엔터 치면 1을 전송하면 불이 켜져요. 0을 전송하면 불이 꺼져요. 빵판에다가 LED 연결해놓고 해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모터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넣으면 동작하고요. 0 주면 동작하지 않죠. 이 부분을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핀 모드죠. 13번이니까 핀 모드 13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웃풋으로 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 입력이 들어오죠. 아스키 코드 입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뭔가 입력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if a 값이 얼마이면 우리가 사실 1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1은 49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1이면 이 49면 불을 켜라. 디지털 라이트 몇 번? 13번에 불을 켜라. 1. 만약에 if 0이면 48이죠. 아스키 코드. 48이면 디지털 라이트 13번에 불을 꺼라. 요렇게 코딩을 하면 돼요.
요렇게 하고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되죠. 자, 요거는 뭡니까? 불 켜는 거고 요건 불 끄는 거잖아요. 그럼 파일이 다 됐으면 우리가 이제 업로드 하죠. 업로드하고 나면요. 지금은 뭐예요? 시리얼 통신은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아두이노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이죠. 그러니까 유선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가 여기다가 1을 엔터 치면 아두이노 보드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1을 치면 어디? 아두이노에 여기 불이 탁 들어와요. 맞죠? 그 다음에 끌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0을 치고 엔터 치면 불이 꺼져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선이 길면 굉장히 먼 곳에 명령을 전달해가 컨트롤 할 수 있죠. 불 켜고 모터 돌리고 그죠? 선이 굉장히 뭐 한 3m, 4m 되는 곳에 먼 곳에도 이렇게 우리가 원격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우면 뭡니까? 무선으로도 할 수 있죠.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여기를 블루투스로 바꾸면 무선으로도 원격지에 있는 불을 켜고 끄고 모터를 돌리고 정지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든지 다른 것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시리얼 통신이. 이 시리얼 통신을 잘 알아두면 우리가 원격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